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요. 가야 할 길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분들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알아볼 직무 분야는요. 바로 금융권별 직무 분야고요.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 코리아의 이경옥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우선 조금은 떨리고요. 예전에 첫 면접 봤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 있는 또 조언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예비 인재 두 분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전누리 학생 그리고 서울여대 경제학과 왕유경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은 직무 돋보기 많은 구직자들의 로망이기도 한 금융권에 대한 정보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학생이 금융권에 취업을 꿈꾸고 있다고 하니까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일즈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누리 학생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4학년 전누리라고 합니다. 이제 금융권, 금융권 분야에서 무엇보다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화씨지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호인이 벽을 구하면서 옥이라고 하죠, 벽이. 네. 그 옥을 구하려고 하는데 3대에 걸쳐서 왕에게 진상을 했지만 2대 때까지는 이제 왕들이 그거를 몰라봐줬어요. 몰라봐주면서 그 노인은 2다리를 잃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왕들에게 이제 최고의 옥을 하고 싶다 이런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열심히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신뢰, 이 믿음을 남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환호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제 금융권을 열심히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역대 자기소개 중에 가장 스토리도 있고 멋있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자, 그렇다면 유경 학생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왕유경입니다.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제 고객들에게 되게 웃으면서 대하다 보니까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은행에 입사해서도 고객들을 대할 때 웃으면서 항상 친절하게 대하면서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런 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역시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정말 금융권을 지원하는 그런 분들답게 자기소개를 아주 잘해준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네, 우선 두 분 다 자기소개 잘 해주셨고요. 우선 전누리 학생군은 조금 이제 긴장을 하신 게 표가 나기는 하는데 자기소개를 할 때는 자기 장점을 그러니까 물론 스토리텔링도 좋지만은 자기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왕유경 학생은 그런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부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과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알아볼 분야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 직무입니다. 금융권 직무를 크게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선 금융권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증권가,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험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세 분야에 있어서도 각각의 또 중요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은행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행 텔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은행 텔러는 여러분들이 어느 은행을 가시더라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투자에 상담을 하신다라든지 또 판매를 하신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행 텔러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직업들도 있죠? 그럼요. 은행 텔러 이외에도 뭐 마케팅이라든지 방카슈랑스라든지 자산관리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기업 여신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직업이 있는 거고 또 외환관리사도 은행권 직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직무죠. 그렇죠. 외환관리사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직군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갈수록 국제금융에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금융 흐름이 굉장히 변동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환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외환관리사는 환 리스크 관리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외화 자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유용하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운용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 먼저 은행은 은행 텔러와 외환관리사로 나눠봤고요. 직업군을 증권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증권은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증권사도 아무래도 좀 영업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신입사원들이 이제 증권사로 입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직이 은행보다는 좀 잦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보통 자산운용사나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나 상품을 관리하고 그런 이제 객장이나 본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대표적인 직업들은 어떤 걸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투자 상담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각 산업 분야의 어떤 애널리스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상담사는 말 그대로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 또는 파생 상품 증권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예.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각 기업이나 산업의 정보를 분석하여 가지고 그 해당 산업을 전망을 해서 나중에 시장에 어떤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하여서 그런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이 이제 보험사인데 어떤 직업군들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보험사는 예전에 단순 보험사에선 좀 벗어나서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외근직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금융 정보를 잘 예. 유용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크게는 보험 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운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직종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험 계리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험 계리사분들은 보험 상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보험금을 창출하고 네. 산출하고 그리고 보상 지급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너무나 막연했던 금융권이 조금 세분화돼서 많은 직업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펀드 매니저 분들도 이 금융권에 좀 속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었는데 빠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펀드 매니저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은 정확한 명칭은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말 그대로 펀드라는 금융 상품을 기획 그리고 설계해서 운용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금융권 직무라는 것이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업무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두 학생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금융권 중에서 여기까지 듣고 어떤 업무에 가장 마음이 좀 쏠리나요? 네, 저는 이제 과가 국제통상학과 이러면서 무역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외환관리사. 외환관리사가 예. 가장 마음에 끌린다. 예. 자, 그러면은 유경 학생은요? 네, 저는 원래 학부에서 공부하면서부터 파생 상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파생 상품을 통한 환위험 관리에 가장 끌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두 학생이 아무래도 마음에 두고 있는 직무 자체가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그 금융권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물론 다른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경제신문을 읽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경제 동향도 파악이 되고 또 이 금융이라는 것이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금융 3종이라고 불리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증권 투자 상담사, 그리고 펀드 투자 상담사, 그리고 파생 상품 상담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보통 상위원 졸업하기 전에 세 가지를 보통 따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융적인 어떤 지식들을 이제 알게 됨으로 해서 나중에 면접을 보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신문도 읽고 자격증도 준비를 한다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는 또 어떤 노력들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인더스트리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금융
금융권들은 그 업무 직무들이 굉장히 또 특이한 케이스 그리고 특별한 전문적인 직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관련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금융권 취업을 희망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치면은 그 이후로는 뭐 좀 전공과는 무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공과 무관하진 사실은 않고요. 예. 아무래도 상경 계열이 유리하긴 하겠죠. 상경 계열. 네, 그래서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등이 아마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타 전공자라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MBA를 하셔가지고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각 산업별의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경 계열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다른 전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학생의 생각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금융권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먼저 누리 학생. 네. 네, 전 처음부터 이제 금융권을 이제 고집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아무래도 과 특성상 때문에 그쪽 분야로 진출을 원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4학년 2학기가 다가오고 이제 취업이 다가오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딱 이때가 되니까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다른 분야도 조금씩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도 눈에 들어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취업을 희망하게 되는데 또 좀 더 금융권을 희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연봉 이런 면에서 복지나 그런 게 평균적으로 벌써 다른 이제 산업보다는 높다는 그런 걸 알게 되면서부터 좀 더 희망을 이쪽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로 아무래도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경 학생은 어떤 이유로 금융권을 희망하고 있어요? 네, 저는 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은행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은행이 금융권 중에서도 가장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가치관이랑도 맞았고 또 여자가 다니기에 복지도 괜찮아서 가정이랑 이제 커리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 금융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두 학생이 나름대로 좀 이쪽에서 일하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직업이란 게 모두 다 그렇겠지만 자신과 원하는 직업이 성향이 또 잘 맞아야 되잖아요. 예, 금융권에서 필요한 자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금융권에서 적합한 인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대인관계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권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업무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 또 그렇죠. 자기의 의견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다. 네, 아무래도 두 학생은 둘 다 말을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킬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학생이 과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칠판에 적어줬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스펙 키워드를 적어줬습니다. 네, 하나, 준비하시고요. 둘, 셋. 짜잔. 자, 먼저 누리 학생은요, 대외 활동, 인맥이라고 적어줬고, 토익도 같이 적어줬고요. 예. 유경 학생은 리액션 왕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먼저 누리 학생. 예, 제가 이 대외 활동을 이제 YLC라고 하는 이런 대외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그 정경련 이제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경제 관련 대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쪽 지식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 그리고 여기서 인맥이라고 하면서 특히 강조를 한 거는 이제 여기서 금융권을 취업하신 선배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 내에서도 이런 취업 설명회 할 때도 금융권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네. 좋은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서 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금융권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좋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스펙이라고 생각하고요. 토익은 뭐 몇 점이죠? 920점. 와, 높네요. 이거는, 네. 뭐 열심히 준비했나봐요. 방학 때 열심히. 그래요, 준비를 알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 스펙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유경 학생은 리액션 왕. 굉장히 특이한 스펙 키워드예요. 네. 어떤 뜻이죠? 네,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은행권 서비스 이 마인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리액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0대부터 뭐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많이 만나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저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렇게 그렇군요. 겸손하게 적어주기는 했지만 은행권과 관련된 자격증들도 꽤 많다고 그러죠. 3개 다 갖고 네. 있다고, 예. 네, 저 금융 3종은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경제학과다 보니까 신문도 매일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학생의 스펙 키워드 뭐 더 들어보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저 정도만 듣고서 좀 구체적인 코칭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전누리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예, 거를 예.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당장 취득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자격증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영어 토익 성적이 높은 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토익 성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업무적으로 잘 실제로 구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강점을 내세우면 좋을 것 같고 네. 경제신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체크를 잘 하셔서 본인의 경제 지식을 만약에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자격증을 가지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경험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자격증들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 경험도 있다고 해요. 금융권에 취업을 할 때 이런 인턴 경험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인턴 경험이 도움이 되겠죠. 그쪽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게 되고 나중에 업무에 실제로 투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보다는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인턴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또 그것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두 학생이 직접 또 이사님에게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시간,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직무에 관한 궁금한 점, 누리 학생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보통 이제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 다 일반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은행 본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랑 그냥 뭐 지점에 들어가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유경 학생 질문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서류 통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저를 어필해야 되는지 은행이 추구하는 인재상이랑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전누리 학생이 말씀하신 그 지점과 본점,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 근데 차이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본사에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좀 더 본인의 어떤 스펙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 좀 더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꼭 지점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점에서 충분히 업무를 경험을 하고 나서 본사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왕유경 학생 인재상. 예. 인재상은 물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금융권에서는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선호될 거라고 생각이 그럼 됩니다. 서류상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해야 서류 통과가 좀 가능할까요? 자기소개서 얘기도 네. 했는데. 네네. 서류상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3종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은행에 대해서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네. 거기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어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학생이 과연 어떤 기업을 희망하고 있는지 희망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키워드로 적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어떤 곳일까요? 자, 누리 학생은 기업은행을 희망하고 있고요. 유경 학생 역시 역시도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 왜 희망하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참말이에요? 네. 예. 이게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일반 대기업이랑 그런 데는 이제 요즘 되게 많은 사람 취업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은퇴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많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제가 희망을 이쪽으로. 아,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이시네요. 자, 유경 학생은 어떤 이유에서 희망하고 있어요? 네, 기업은행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기업을 살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고에도 나오죠, 요즘에. 예. 네, 그래서 저의 역량이 기업은행에서 발휘된다면
저의 역량이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자, 두 학생이 희망 기업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전략을 짜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요즘 뭐 송혜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기업은행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주가도 있는 좋아요. 예.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네.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은행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 단행을 보면 파격적인 인사 단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방대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뽑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절을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취업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챌린징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 좀 잘 강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오늘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셨는데 두 학생 오늘 같이 해보니까 어땠어요? 금융권 취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나요? 아니요, 아직 코앞은 아니고요. 한 걸음 정도. 한 걸음 정도.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기서 긍정과 부정 가운데 있었으면 살짝 긍정적인 쪽으로. 한 예. 걸음 옮겼다. 말을 좀 원래 어렵게 하시나 봐요. 이경 학생은 이경 어때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코앞이기 때문에 더 시급해지고 오늘도 은행 네. 하나 발표라서 네. 네. 뭐 정신이 없죠, 요즘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방송이라서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긴장해서. 어찌됐건 그 속 안에 있는 그 알찬 그 마음 그대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학생 그리고 이경호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무 돋보기 오늘 금융권 취업에 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직무 돋보기는 계속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직무든지 좋습니다. 직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02-845-1901에서 2번 그리고 문자 샵 8181로 여러분의 질문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